혹시 이거 관련해서 뭐 하고 싶은 말 있냐 해서 저는 마이크 잡고 정확히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충성!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비역 육군대임 황서진입니다. 제가 7월 2일부터 2박 3일 동안 동호훈련을 다녀왔었습니다. 동호훈련을 가게 되면 2박 3일간 훈련을 받습니다. 총 28시간의 교육 훈련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 보면 1인차 저녁에 2시간 안보 교육을 받습니다. 1시간은 뭐 외부 강사나 또는 연대장 이 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1시간은 지휘관이 이렇게 정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여가 됩니다. 저도 수도방위사령부에서 3년간 행정장교를 하면서 동호훈련 통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교육을 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교육 흐름과 그리고 안보 교육 자료를 다 보면서 준비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제가 동호훈련 가서 정말로 국방부에 실망을 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 솔직히 동호훈련 교육 내용은 저에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예비군들에게 있어 훈련을 빡세게 하면 또 빡세게 하는 대로 힘들다고 하고, 또 대충 하면 대충 한다고 또 민원을 넣기 때문에 솔직히 그거는 현역 간부님들에게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보 교육 관련해 가지고 정말로 제가 너무 실망을 한 게 있었는데, 제가 이 실망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보교육 자료는 부대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다 그 국방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렇게만 교육을 하라고 그 PPT 자료가 있어요. 그거를 매년마다 국방부에서 만들어서 하다를 해줍니다. 그러면 얘 제대에서는 그걸 받아서 지휘관에 보여주고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각 지휘관은 그대로 그 PPT대로 교육을 하는 건데, 그렇다 보니 다 똑같은 안보교육 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할 거예요. 제가 2015년, 2016년, 2017년 이렇게 3번을 교육훈련을 통제를 했는데 내용 다 비슷해요. 뭐 보면 안보교육이다 보니까 다 내용은 비슷하고, 안에 조금씩 뭐 연예인들 응원 영상, 뭐 홍보 자료 이게 조금만 바뀌는 거지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바로 대적관, 안보관, 뭐 국가관 똑같죠. 뭐 6.25 전쟁, 북한의 남침, 뭐 북한의 도발 이런 거 나오면서 북한이 결국 주적이고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고 언제든지 해단된다. 즉 우리 예비군이 우리나라 군의 최후의 보루다. 우리는 국가를 지키는 멋진 예비군이다 하면서 항상 교육이 끝나는데, 제가 작년 2018년도에는 이제 저도 동호훈련 대상자로 갔을 때도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19년에는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1교시 저희 같은 경우에 연대장이 교육을 했었는데, 그 연대장이 교육을 해줄 때 이런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인비저블 고릴라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그런 테스트, 그 심리학 영상인데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한 1분에서 2분 정도 되는 가량의 영상이에요. 이런 영상을 만든 의도는 그거죠. 앞에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앞에서 우리가 평화적으로 보일지라도 항상 우리는 잠재적인 위협에 긴장을 해야 된다. 교육을 해주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해주면 그 다음 나와야 될 장면이 뭘까요?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어떤 장면이 나와야 맞는 걸까요? 저는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손을 잡거나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이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웃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러한 겉에 있는 평화적인 모습에 우리는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북한은 언제든지 도발을 할 수 있고, 뭐 연평해전 그리고 천안함 폭침 사건 등 이러한 거를 언제든지 자행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화전양면 전술로 우리를 언제든지 적과 통일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이거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장면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나오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 4대국을 보여주면서 이들이 언제든지 우리의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화에 방심하면 안 되고 항상 긴장하는 태세를 갖춰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교육을 해주는 겁니다. 말이 되나요 이게? 어찌 봤을 때는 이 4개국도 우리에게 잠재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국가는 맞습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적도 없고 절대적인 동맹국도 없으니까요. 뭐든지 국가의 이익에 따라서 국가 운영이 다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될 건, 아니 아직 우리나라는 전쟁도 끝나지도 않았고 무슨 종전국이라고 선언을 하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왜 바로 앞에 있는 적을 놔두고 왜 북한이란 걸 전혀 빼버리고 그리고 4개국으로 눈을 돌리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교육자료가 아까 어디서 만들어졌다고 했죠? 국방부잖아요. 국방부가 뭡니까? 나라를 지키는, 군을 통제하는 부서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에게 적이 있는데, 아니 지금 정부가 뭐 북한이랑 평화 모드로 간다 뭐 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건 저도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뭐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웃는 모습? 아 그래요, 그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그거 외에 뭔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떨어지는 어떠한 실리 그리고 어떠한 이득이 있는 건지 정확히 따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의 운영에 있어서 절대 감정적으로 갈 필요가 없죠. 뭐든지 이성적이고 치밀하게 실리를 따지면서 가야죠. 그런데 아직까지 북한이 뭐 북핵을 포기했다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 옛날에 100%가 다 북한이라고 했으면 지금 10%도 안 나와요. 정말 한두 페이지 나오고 다 시선을 잠재적인 위협 국가 이런 식으로 돌리는 겁니다. 또 기가 찬 건 뭐냐면 북한 얘기가 나오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북한은 우리에게 있어 이제 평화체제 파트너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또 합니다. 그러면서 협력과 안보의 대상인 이중적인 존재라고 하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있어요. 지금 평화체제 파트너는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이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뭐 미국이 그런 말을 하면 제가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뭐 북한이 진짜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뭔가 우리가 약속을 잡고 우리가 언제 이렇게 북핵을 포기할게 이렇게 할게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한 것도 없고 행복 회로라 하죠. 그런 걸 막 돌리면서 우리는 통일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이제 가족 같은 관계야.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국방부에서 그러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북한은 우리에게 있어 더 이상 주적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협력해야 될 대상이다 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에서 떠들어대서 분명히 누군가는 너는 영상 속에서나 떠들어댈 수 있지 실제로 그런 말 할 수 있어? 라고 할 텐데 제가 그때 35사단 완주에서 받았는데 그때 대대장님께서 저한테 혹시 이거 관련해서 뭐 하고 싶은 말 있냐 해서 저는 마이크 잡고 정확히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제가 조금 실망한 부분이, 저도 동원훈련을 통제하고 동원훈련 받아본 사람으로서 분명히 우리나라의 주적은 아직 북한이고 우리가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잡으면서 웃고 있는 모습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결과적으로 북핵이 사라지거나 전쟁이 끝난 종전선언도 없었는데 단지 그러한 행복한 모습 하나로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 아니라 이런 4대 국가로 돌린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제 자신의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솔직히 좀 떨렸죠. 그런데 말은 할 건 해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아니 예비군 안보교육에서 예비군이 우리 국가에서 최후의 보루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예비군원들한테 안보군 교육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국방부도 정부의 눈치를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아니 국가가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 나서는 건 군인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군인들한테 있어서 아 북한은 더 이상 우리가 주적이 아니야 평화의 체제 파트너니까 잘해줘야 돼. 그래놓고 나중에 그러면 충구로 겨눴을 때 아 쟤는 우리 파트너인데 우리 한가족인데 우리 한민족인데 우리가 총을 못 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전쟁에서 지는 거죠. 아니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제가 죽은 건 상관이 없는데 제 가족 그리고 제 지인들이 죽게 됩니다. 전쟁에 나서 지면 포로가 되거나. 지금 그분들 정말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지켜주지 못하면 그분들은 더 이상 이런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군인들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아직 우리는 종전이 아니에요. 정전입니다. 1953년 7월에 정전협정이 맺고 나서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이라고요. 휴전국. 국가 운영에 있어서는 뭐든지 감성적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봐야 되는 건 또 필요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좋은 모습만 보면서 이렇게 이제 잘 될 거야 라고 설레발을 치어서 되는 게 있습니까? 속된 말로 인터넷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설레발은 필수패다. 설필패란 말이 있잖아요. 북한이 제일 잘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화전양면 전술입니다. 화전양면 전술이 뭡니까? 앞과 뒤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쉽게 설명드리면 앞에서는 친하게 지내면서 뒤에서는 전쟁을 준비하거나 위협을 준비해서 상대방이 방심을 했을 때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더욱더 큰 타격을 준다는 전술이잖아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은 뭐 인터넷에 은희 뚱뚱한 모습 보면서 웃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막 은희 하는데 제가 지금 이것도 지적하면 아마 저도 지금 그런 말 듣겠죠. 우파라고 우파. 지금 막 정치 물타기 한다고. 군인학에 있어 정치가 무슨 말입니까? 정치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라 지키는데 무슨 정치가 있습니까? 진짜 이거는 정신 차려야 돼요. 국방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년도 안보교육 자료가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저도 이제 국방부에 정식적으로 민원을 넣을 겁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위협이라는 게 뭐 전쟁적인 위협도 있지만 사이버 위협, 기후 변화로 대한 위협, 보건 위협 등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은 북한전에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기습, 남침하거나 북핵 위협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제가 딱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성하고 이런 안보교육 자료는 다시는 만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